사람을 오래 보고 오래 겪어보면 한 가지 사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다들 무대 뒤에서는 지쳐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는 말 못할 고민이 쌓여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아주 단순한 답을 냅니다. 우리는 모두 연극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말이 처음엔 조금 웃기죠. 아니, 내가 무슨 연기를 해? 싶지만 살다 보면 이 비유가 소름 돋게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착한 사람 역할을 하느라 자기 속을 갉아먹고, 어떤 사람은 센 척하며 사느라 마음이 다 달아있고, 어떤 사람은 모두가 기대하는 완벽한 부모 역할을 하느라 정작 자기 삶은 한 줄도 못 쓰고 지나가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진짜 나로 살 기회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역할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 그냥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 손에 대본을 쥐어줬고 우리는 이게 내 역할인가 보다 하고 평생 그 대사를 외우며 살아온 거죠. 인생이 답답하고 관계가 아프고 내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순간들 대부분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비유는 그냥 철학적 표현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삶을 찔러버리는 현실 분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 속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아주 중요한 5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알게 되면 지금 내 삶에서 왜 어떤 장면은 끝났는데도 억지로 붙잡고 있는지, 왜 어떤 관계는 계속 마주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나를 찾고 싶어지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 무대 뒤에 숨은 첫 번째 진실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는 그의 철학이 거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각자의 무대 뒤에서는 다들 조용히 무너지고 참고 억누르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참 이상하죠. 힘든 장면이 지나가면 우리는 바로 다음 씬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컷이라 말해줄 감독도 없고 대본을 바꿔줄 작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 무대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덜 지치고 덜 아프고 덜 흔들리며 진짜 나로 서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 쇼펜하우어가 남긴 비유 속에서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주연이지만 타인의 무대에서는 조연일 뿐이다. 살다 보면 가장 크게 상처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자리였어? 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겼는데 그 사람에게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마음을 다 썼던 관계가 상대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물이었다는 걸 느낄 때,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계속 힘들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중심성 오류 이고센트릭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진실이냐면 이걸 깨닫는 순간 관계에서 불필요한 기대와 상처가 확 줄어듭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무대의 주인공이지만 타인의 무대에서는 조연 혹은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타인의 무대에서 주연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큰 실수입니다. 내가 남의 무대에서 주연을 하려고 노력할수록 정작 내 무대는 비어버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 외로움, 허무함 중 상당수는 타인의 삶에서 주연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그 역할은 애초에 당신 몫이 아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조금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생깁니다. 타인의 무대에서 조연이 되는 것이 더 이상 서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돌아가야 할 진짜 무대가 어디인지 이제 정확히 알게 되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런 의미일 거야 하고 나름의 위치를 정해놓고 삽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진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와 상대가 주는 자리가 다를 때 상처가 생기고 기대가 무너집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은 그 기대가 왜 생겨나는지, 왜 우리가 어떤 역할에 갇히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풀리기 시작하면 지금껏 내가 관계에서 왜 지쳐왔는지, 왜 어떤 행동은 평생 반복되는지 확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진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역할에 집착할수록 불행해진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역할이라는 이름의 옷을 하나씩 입고 살아갑니다. 착한 딸, 책임감 있는 부모, 성실한 직장인, 늘 예의 바른 사람, 상처를 참는 사람,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사람. 문제는 이 역할들 대부분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기대, 사회가 요구하는 태도, 가족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기준 속에서 그냥 입혀진 채 살아온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역할이 어느 순간 내 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이 가장 지칠 때가 진짜 나와 보여주려고 만든 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졌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 간격을 메꾸려고 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잠시라도 쉬고 싶은데 부모 역할 때문에 감정을 내려놓지 못할 때, 마음은 불편한데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려고 계속 참고 있을 때, 이미 관계의 흐름이 멈췄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데도 원래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이때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감정이 고여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죠.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버티고 있었을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 무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배우는 바뀌지 않는다. 즉, 내가 어떤 역할을 했든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나라는 배우가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배우가 아닌 역할에 붙잡혀 삽니다. 그 결과 삶이 좁아지고 행복은 더 멀어지고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 감정은 계속 밀려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역할에 집착하는 사람, 타인의 인정과 반응에 더 흔들립니다. 내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고, 내가 그 역할을 벗는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질 것 같죠. 하지만 진짜는 반대입니다. 역할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간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역할이 아닌 나라는 배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관계 피로, 이유 모를 허무함, 감정의 빈자리들 대부분은 바로 이 역할에 집착해서 흘러나온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음 진실에서는 그 역할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왜 달라지고 사람들이 왜 그때 비로소 편안해지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짜 나를 드러낼 때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는 편안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늘 계산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 감정을 솔직하게 내보이면 내가 약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연기된 나를 앞세워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이 연기가 관계를 길게 유지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얇게 만들고 언젠가 버겁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심리 연구에서는 이것을 진정성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진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때 상대는 이유를 몰라도 어딘가 불편한 기류를 느낍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대화 속 반응 하나에서 미묘하게 어긋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런 신호들이 쌓이면 관계가 흐르지 않고 말은 오가는데 정작 마음은 멀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분명 오래 알고 지냈는데 왜 깊어지지 않을까? 대부분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짜 나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심스럽게라도 솔직함을 꺼내기 시작하면 관계는 갑자기 달라집니다. 상대도 방어를 내려놓기 시작하고 대화의 방향이 바뀌고 표정이 변하고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공기가 흐릅니다. 특히 40대 이후 50대 60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벼운 관계를 멀리하고 편안한 관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매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진정성입니다. 그동안 쌓아둔 감정들, 억눌렀던 생각들, 상대에게 하고 싶었지만 삼켜왔던 말들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연극의 대사는 외울 수 있지만 진짜 마음은 숨길수록 어색해집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사가 아니라 배우의 상태입니다.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결국 오래가고 그 관계가 결국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진실에서는 왜 어떤 장면은 정리해야 하고 왜 어떤 무대는 내려와야 하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지점은 결국 내가 나답게 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상대의 표정과 태도보다 내 마음의 편안함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진심을 내보여도 변하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더는 의미가 없는데도 이어지는 관계,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억지로 붙잡고 있는 연결. 이야기 흐름이 멈췄는데도 예전의 모습만 기대하는 자리들. 이제 네 번째 진실은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무대는 내려와야만 다음 장면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의 장면을 정리하고 나에게 맞는 무대만 남기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단순해지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큰 질문을 떠올립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이 과연 끝까지 의미가 있을까? 이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진실은 삶의 마지막 조명이 꺼질 때 무대 위에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막이 내리면 결국 텅 빈 무대만 남는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역할과 관계를 지나며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대사를 외우고 관객의 시선을 의식하며 누군가는 박수를 원하고 누군가는 인정받기 위해 더 크게 연기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막이 내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사라진다고. 삶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평생 들고 다녔던 가면도 아니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쓴 화려한 소품도 아닙니다. 관객의 시선도 사라지고 역할의 무게도 내려놓이고 무대 위에는 오직 텅 빈 공간만 남습니다. 이 텅 빈 무대는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일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욕심이 줄고 비교를 하던 마음이 조용해지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남는 것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은 슬픈 결론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 단단하게 살아도 된다는 조용한 자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무대에서 오래 연기해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때로는 억지로 웃고 때로는 감정을 숨기고 때로는 대본에 없는 장면까지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대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를 선택해도 되고 누구의 박수 없이도 내 호흡대로 장면을 이어가도 됩니다. 삶은 거창한 순간보다 조용히 나를 지켜낸 시간들로 완성됩니다. 막이 내리면 모든 소품이 사라지지만 그때 남아있는 나라는 존재는 오랫동안 버티고 쌓아온 마음의 결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많은 장면을 지나왔고 여전히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다시 켜질 수 있고 새로운 무대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